자리? 괜찮아요? 자, 소리 한번, 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소리 테스트 한번 할게요. 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죠? 이 PPT와 아주 고화질,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또 고화질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게 접속이 좀 끊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좀, 기다려주신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앞에서 했던 중간에 좀 끊긴 부분부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3년 동안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맞춰줘야 되는데,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학부모님께서 문학, 시소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지금의 어떤 국어 시험이나 국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 국어 과목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야, 이게 국어쌤 한 사람이 이걸 다 가르치라는 거냐? 그럼 물리 선생도 되고, 화학 선생도 되고, 수학 선생도 됐다가, 그죠? 시 선생도 할 거, 고전 시가 해석도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생각해 보시면, 대학으로 가면요, 학제가 전공이 다 다른 분야잖아요, 사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사실 제가 이제 서울대 국문과 나왔는데, 국문과에서 보면요, 전공이, 이제 국어 국문학이 있고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지만 어학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문학 계열 사람들하고 고전문학 계열 사람들하고 어학 계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 고전문학 하는 분들은 막 한복 입고 막 더덩실 막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 현대문학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학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존의 체계로 따르더라도 사실은 좀 이질적인 새 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화법, 그죠? 작문,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무서운 비문학, 독해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그냥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커리큘럼을 짜게 되고, 또 그 잘못된 커리큘럼을 나중에 수습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3년 동안 가르치면서 3년 동안 학원에 보내고 하면서 그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중간에 사고도 있고 해서 좀 세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못된 게 정말 제가 대치동에서 보면요,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이 국어 공부가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오징어 게임 보시면 달고나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거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 공부를 그 오징어 게임처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인근에 이제 학원들의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1월, 12월, 1월, 2월까지 14주 동안, 현대시를 끝내겠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죠. 자, 한번 생각해. 제가 28주라고 그랬는데요. 1년에 내신을 6주씩 4번 하면요. 52주 가운데 24주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28주가 국어 공부할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1, 2학년 때 국어 공부를 한다고 치면 1, 2학년 때 내신 기간에는 내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28주 동안 국어 공부를 하는데 14주 동안 현대시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현대시하고 끝나면 오징어 게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아이들은 현대시를 중간고사에서도 보고요, 기말고사에서도 보고요, 1학년 때 보고요, 2학년 때 보고요, 수능 가서도 또 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또는 좀 짧게 잡더라도 고등학교 1, 2년 동안 28주 곱하기 2, 그러니까 56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을 몰아서 현대시로 공부했다. 그렇게 하고 현대시 테스트를 보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요? 현대시를 계속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3월 모평 보죠, 중간고사 보죠, 기말고사 보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년 동안에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커리큘럼 짜실 때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능에서는 독서가, 즉 비문학이 압도적으로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에서는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학과 비문학을 가장 좋은 거는 1, 2, 3학년 때 우리에게 내신 말고 28주씩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28주 내내 문학, 비문학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번 주에 학원에 왔다. 그러면 문학에서도 어때요? 시, 소설, 수필, 희곡 다 하고 한 작품씩이라도 다 하고 비문학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14주 현대시, 14주 고전소설, 14주 이런 식의 커리큘럼은 결코 아이들이 국어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냥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주 모든 장르를 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매주 학원에 오면 문학, 비문학을 골고루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속담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현명한 사람이 일찍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해요. 둘 다 하거든요.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둘 다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일찍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을 나중에 한다.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이 고등학교 1, 2학년들 특히 이 커리를 짜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딱 적용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에 커리큘럼을 1, 2학년 때 짤 때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덕지덕지 커리큘럼을 짜요. 14주 현대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릴 만하면 야, 근데 현대소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8주 현대소설 해요. 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독서가 걱정이 돼요. 비문학이. 그러니까 이제 독서 한번 해볼까? 독서해요. 자,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서 그렇게 다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클리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거를 1, 2학년 때부터 균형 잡힌 공부를 쭉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3 때,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오히려 더 특강을, 무슨 특강, 이제 더 덕지덕지 이렇게 커리큘럼 짜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국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다.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거의 약간 자포자기하게 되는,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 1, 2학년 때부터 균형을 생각하시는 커리큘럼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주, 그죠? 영역의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렵다면, 그래도, 이렇게, 뭐, 2달, 뭐, 이 정도의 이 시간으로 볼 때, 그 2달 동안에,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그 문학에서도 시소설, 수필이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 기술, 예술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국어 공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이 문학, 비문학 작품 목록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머님들 학원 보내시고 2년 동안, 예를 들어 고등학교 1, 2학년 2년 동안 과연 몇 작품을 배우는지, 어떤 작품을 배우는지,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확인 못 하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공개하지도 잘 않으실 뿐더러 사실 뭐 현실적인 얘기로요. 1, 2학년을 같이 수업을 하질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1학년 맡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3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만 수업을 하고 게다가 특히 어떤 학교 내신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어떤 영역, 뭐 현대시면 현대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는 균형 잡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2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보여줄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리고 그럼 과연 한번 우리 애가 얼마나 균형 잡힌 공부를 하는지를 한번
이 점검해보면서 커리큘럼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까 현명한 사람은 일찍 균형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아예 커리큘럼을 짤 때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뭐 현대시 뭐 14주 하자. 에라 모르겠다. 이제 피부나 8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덕지덕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작할 때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실 이제 이 PPT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2010 비문학 지문에 대한 제 모니터를 그대로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게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능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이미 지금 저희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1주차에 뭐 한다, 2주차에 뭐 한다, 3차에 뭐 한다를 2013년부터 2021년 지문을 다 이미 지금 배치를 해놔서 지금 이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들어가면 어머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학원에 오셔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걸 공개하면 저희 이제 학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비밀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어머님들 오셔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애가 뭘 배우게 됩니까? 그죠? 2년 동안 뭘 배우게 됩니까? 그리고 2년 정도 하면은 몇 개년치 정도의 기출을 다 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아예 목록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 이거 균형 잡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문학 작품도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볼게요.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삼인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삼인국이라는 작품이 어느 출판사에 나왔다. 그래서 몇 쪽에 나왔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11종 교과서, 심지어는 뭐 이전에 썼던 16종 교과서 거를 계속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작품은 1학년 때 한번, 그죠? 중요한 작품이니까 2학년 때 한번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제 뭐 메일로는 못 보내드리죠. 근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2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예비 고일을 보내시고, 또 이제 3학년 때까지도 이어지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3학년 때는 EBS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서가 그해 새로 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른 커리큘럼을 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드리는데,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예비 고일을 시작해라. 처음에 덕지덕지 커리큘럼 가지고 시작하면, 잘못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또 이제 다시 땜빵하기 위해서 또다시 덕지덕지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들에서 왜 또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권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강을 이어서 듣는 특강식의 수업 있죠. 이것을 하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특강식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정규반을 지향하는, 그죠? 특히 2년의 작품 목록이 확정되어 있는 정규반에 보내실 것을 저는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저 이제 우리 국문과에 이제 모 대학 국문과의 교수님, 저희 이제 선배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전화가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야, 내가 좀 부끄럽긴 한데 훈아 이러면서, 부끄럽긴 한데 야, 우리 애 고등학교 다니니까 국어를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못 봐주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네 학원 보내면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선배, 이제 누나니까, 누나, 국어 못 가르친다. 누나가 현대소설 전공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인자여도 절대 국어 못 가르친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뭡니까? 한 과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 과목이 아니라서.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딱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럼 네 학원 보내면 다 하는 거지? 이걸 물어봐요. 다 하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능력을, 자, 겨울에는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 보내고 또 여름에는 어느 학원 어떤 선생님 보내서 정말 균형 잡히게 애들 쫓아다니면서 보내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서울대 국문과 교수도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국문과의 전문가지만, 국문학의 전문가하고 특정 영역에 잘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저한테
딱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뭐 저한테 야 누가 뭐 현대소설을 잘 가르쳐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한 가지. 야 내가 겪는 어려움이 이것이 국어라는 과목이 애들 시험지를 보니까 야 이게 완전 여러 가지 과목이 섞였더라. 너희 학원에 보내면 다 하는 거지? 라는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한테 다 시킬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넣어줄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힘을 모아서 국어학원을 만들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년 커리를 가지고 예비 고1 학생한테 우리 3년 커리 공개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학년이 바뀔 때 문법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일하게 국어 아까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요. 자,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좀 교양 수준의 것이 많은데요. 문법만 유일하게 어찌 보면 문법은 교양이 아니라 전공 과목입니다. 자, 뭐 인문계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에서 전공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사실은 수능 시험지를 봐도요. 풀 수 있어요. 문학 문제 한번 읽어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또 독서 지문도 좀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교양 수준의 대학교 교양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어머님 아버님 결코 손대지 못하는 문제가 문법입니다. 예, 문법 손댈 수 없어요. 문법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자, 순대국 우리 순대국 좋아하잖아요. 순대국에 쓸 때 순대국으로 써야 합니까? 순댓 시옷 넣어야 합니까? 예, 시옷 넣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댓국집 갈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순댓국집도 시옷을 안 넣어놓거든요. 다 순대국. 순대국은요, 순대가 사는 나라예요. 순대의 나라. 그죠? 곱창의 나라. 이런 것처럼 순대국. 이거 모르시겠죠?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국어 과목 전체에서 유일하게 전공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년이 바뀔 때 반드시 문법을 한 바퀴를 돌린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중간에 조금 지체되고 해가지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은 결국 문법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 수능에 오답률 1, 2위가 문법이었어요. 수능에 문법이 5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3문제가 오답률 10위 안에 들었어요. 문법이 뜻밖의, 그죠? 아이들의 뒤통수를 세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공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학부모님들도 특히 계시다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반드시 문법 해야 되고요. 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문법 하면 좋고요. 그리고 중3에서 고1로 올라올 때는 문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또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문법은 한다. 유일하게 하나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끝낼 수 있는 영역, 그죠? 오징어 게임처럼 끝낼 수 있는 영역이 문법입니다. 끝내고 반복하는 걸로 나머지 과목들은 그죠? 매주 쪼개서 계속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4가지가.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설득이 되셨다면 학원을 선택하고 보내시기 전에 커리큘럼 선택하시기 전에 한 번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 아이가 제가 선생님한테 또는 이 학원에 2년 동안 보내면 어떤 커리큘럼의 국어를 배우게 되고 국어의 그 많은 영역 가운데서 어떤 것을 언제 어느 정도를 하게 됩니까?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또 선택을 하시고 그런 커리큘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스플이라고 이렇게 어머님들 모인 커뮤니티 있던데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학부모님들 뭐가 좀 궁금하신가 하는데 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과 학원을 보낼 거냐, 전문 학원을 보낼 거냐. 저도 이제 단과 오래 했잖아요. 단과 오래 하고 여러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좀 이게 대치동 내부 사정이다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단과 학원들은 좋죠. 단과학원 가면요. 과목도 여러 가지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좀 취향에 맞고 입맛에 맞는 어떤 선생님들을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단과학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좀 단과를 하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요. 그 단과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죠? 주로? 그렇죠. 일단 이때는 이 선생님께 이걸 들어야 합니다. 저 때는 저 선생님께 저걸 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그 커리큘럼을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까 이게 바로 잘못하면 어떤 최악의 커리큘럼으로 가는 수가 생겨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유명하다, 뭐 이렇게 해서 잘한다,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 어떤 수업을 듣는 걸로 이렇게 덕지덕지 커리큘럼 가게 되고.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요. 단과학원을 수업을 하게 되면 주로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학원에서 자, 몇 학년에 어떤 수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수업을 당연히 뭐 그 학원의 요구에 좀 맞춰서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이 국어 공부는 좀 이렇게 2년 텀을 잡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사실 단과학원의 어떤 특징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학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생님의 현대시를 듣겠으면 다음 텀에 또 다른 선생님의 뭐 어떤 뭐 현대소설 이런 걸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될 때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좀 적나라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뭐 현대시를 했다. 제가 문법을 특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과학원에서 100명 뭐 왔다. 그러면 제가 그 100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현대시를 할 거냐. 현대시를 하면 또 아이들이 어때요? 뭐 현대시 잘한다는 선생님한테 또 뭐 또 가요. 그죠? 그래 되면 결국 제 입장에서는 자꾸 어떻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죠? 한번 받은 아이들, 자, 여름에 문법을 해서 100명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상업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또 문법을 해서 또 문법 학생들 100명을 받죠. 100명의 학생을 받아서 그 학생에게 1년, 2년 동안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짜기보다는 단과 학원들의 특성상 어떤 전문화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 내신이라든가 특정 과목, 그 다음에 특정 학년만을 생각하면서 수업 계획을 짜게 되고 그 수업에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것,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뭐 국어 과목에서 좀 제한되게 말씀드리면 전문학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전소설 특강을 이 동네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사실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고전소설이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요? 아니요. 고전소설 특강을, 자, 현대시를 하는 분들은 또 현대시를 또 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니까 고전소설이 중요하니까 고전소설도 해보고 싶다. 근데 소설은 너무 길고 너무 방대하잖아요? 특강으로 쳐서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그냥 안 까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단과 학원에서 어떤 특강 중심의 수업을 듣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 소설이 구멍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균형 잡힌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현대시는 막 엄청 뭐 별의별 막 작품도 다 알아요. 근데 고전 소설 몰라요. 고전 소설 한 편도 안 읽어봤어요. 구운몽, 그죠? 구운몽 한 편 안 읽어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과 학원에서 특강식으로 국어 커리큘럼을 짰을 때 나오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가서 각 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고전소설 특강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현대시 특강과 고전시가 특강밖에 없어요. 왜? 특강으로 해서 그냥 끝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만이 거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이 전문 학원에서 2년 내지는 3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 뭐 이 균형을 잃어서 또 뭐 덕지덕지 막 클리닝하고 과외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그 학원이 뭐 관리가 잘 되느냐, 관리가 잘 되는 학원에 보내고 싶다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리가 아니라 관계다. 제가 이렇게 제가 제 경험 중에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고3 학생까지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애는 1학년하고 어떤 애는 3학년하고 한 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학년 있죠. 어떤 한 학년 애들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재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7년을 가르쳤어요. 같은 학생을.
아니, 그러면요, 수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농담을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뭘 좀 하려고 하면 그거 했는데요. 먼저 하려고 하면 그거 했는데요. 그래서 7년의 커리큘럼을 정말 가지고 7년을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제 취직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어떤 전화 기다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관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잖아요, 사실. 관계가,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관리를 하니 안 하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들 궁금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아는지, 우리 아이와 관계가 좋은지, 이것이 궁금하신 거지. 나한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그걸로 관리를 따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어 전문학원으로서 존재할 때,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국어 전문학원으로 존재할 때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이 관계예요.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단과에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죠? 시험 끝났는데, 정말 너무 고민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선생님들 매일 여기 나와서 수업 없는 시간에도 다 나와서 매일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서 교재 만들고 토론도 하고, 그죠? 어떻게 할까?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오면 돼요. 아니, 물론 그냥 불쑥불쑥 오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항상 지나가다가, 그죠? 그냥 오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그게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를 아까 전문학원에서 최소 2년, 3년의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바뀌어도요, 이렇게 6년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랑 다 친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또 하나 반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끼리 대화할 때요, 어머님들은 선생님들 흉 보잖아요. 어떤 선생님 잘한다 못한다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이들 흉 정말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를 두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학원에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래요. 저희 김나래 선생님 걔는 왜 자꾸 머리 안 감고 다녀? 이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또 김승미 선생님이 그래도 걔 귀엽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관계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 시험 학부모님들한테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화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머님들이 중요한 거는 이 관리가 잘 되느냐. 저희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좋은 학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커리큘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죠? D 학원에서 수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미 팀으로 존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하고, 그죠? 이른바 메이저 학원들 있죠? 메가나, 이투스 이런 계열의 학원도 다 하고 했는데요. 근데 쌤들이 좀 뜻을 모아서 이번에 학원을 좀 차렸어요. 그래서 모두의 학원입니다. 그래서 쌤들, 제가 이건 이 PPT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쌤들 엄청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물론 저희가 이제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대치동이 아니라 갯마을 차차차 있잖아요. 그 드라마 굉장히 인기죠. 그죠? 아니, 물론 최근에 또 무슨 구설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긴 하던데. 저는 갯마을 차차차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 드라마가 왜 인기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거기 나온 인물들이 좀 다른 가치관을 지녔잖아요. 그죠? 그 다른 가치관이 뭐냐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시골에 치과를 차렸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좀 행복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오는 홍반장 있잖아요. 홍반장. 굉장히, 명문대 나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희를 저 대치동 차차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 말씀을 선생님들한테 야 우리 학원이 그래도 오픈을 했는데 영업이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나래 선생님한테 아니 반들도 다 마감인데 좀 애들 좀 많이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김나래 선생님이 이런 예상하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안 돼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요. 이 어떤 균형감이 여기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들 하고 싶은 수업 있죠?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업 그리고 막 아이들 막 100명씩 200명씩 받아가지고 이른바 뭐 1타 강사놀이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적절한 인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 손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도 학원에 찾아오고 또 학부모님들도 또 있잖아요. 저희 여기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좀 우리 선생님이 좀 고생한다 하면은 커피라도 하나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새로운 좀 가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안 믿으신 분들 많고 그래봤자 다 똑같이 하라고 하지만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학원이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들려오는 얘기들 이상한 얘기들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번 그래도 시간표는 한번 읽어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특히 예비 고일 시간표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비 고일 시간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머님들 이 시간표에서 그래 여기 이제 저 수업을 듣고 나는 이제 특강으로서 저걸 듣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발 좀 동의를 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거는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2년 최소의 2년의 어떤 커리큘럼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쓰기 수업도 있고요. 쓰기 수업이 있는데 이 쓰기 수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급 독자, 고급 소비자 또는 또 길게 보는 이런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년이 바뀔 때 문법은 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문법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또 이 시간표만 보지 마시고요. 어떤 전체적인 저희 계획과 커리큘럼을 한번 꼭 살펴보시고 동의를 하시고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제대로 끊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저도 좀 당혹스럽고 사실 또 원래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대치동 차차차 이거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요 여기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근데 이게 여기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안 올리시니까 또 올리시면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짧게 답변을 하고요. 저희 번호로 또 전화를 하시면은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한번 제가 한번 이 패드를 한번 받아서 한번 볼게요. 질문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예비고일 커리큘럼 알고 싶으시다고? 네네. 그러셨네요. 예비고일 커리큘럼. 당연히 예비고일 커리큘럼이 일단 뭘로 시작을 하냐면요. 어떤 현대시하고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예비고일이지만 예비고일 특강이 아니라 예비고일 일단 커리큘럼이 시작은 지금 뭘로 하냐면요. 문법, 중등 과정을 좀 총정리하는 느낌의 문법하고 정규반에서 이렇게 이 특강 말고요. 정규반에서는 이 중등 과목을 총정리하는 그런 수업 있죠. 이제 그런 수업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부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른 장르로 1월이 되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고일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일단 11월 개강 커리큘럼은 문법 절반과 그 다음에 현대시 절반 이렇게 해서 정규반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특강 있는데 요거는 좀 중등 총정리하는 문법이 아니라
아예 좀 고등 문법을 미리 하는. 그래서 여기도 정규반에도 문법 있고 이 특강도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 하시면 요거는 중등 과정에 나온 문법을 총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문법 특강으로는 고등 과정 문법, 중등 문법을 고등 문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어떤 특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따로 좀 문의 주시면은 저희 부원장님이랑 또 심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다음에는 중고등생님 직접 나오셔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겨우셨군요. 네. 네. 아니, 당연히 뭐, 그리고 저도 합니다. 저도 수업하니까 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가 지금 일단, 원장을 맡긴 맡았는데요. 제가 뭐, 한 2년 정도 제가 원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가장 어떤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음번 설명회 때는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회 하시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요 얘기가 있네요. 저희 아이는 인원수 많은 수업의 경우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건 학생 수 많은 수업의 경우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랬는데요. 일단,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예 그 학원 개원하면서요. 지금도 인테리어 중이거든요. 막바지 작업 중인데, 교실을 크게 안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인원수 많다는 게, 20명이 많다고 하시면 이제, 그러면 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50명, 100명 이런 수업은 아예 계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때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아이들만 모아서 해야 되니까 5명짜리 반도 나오고 50명짜리 반도 나오는 거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런 어떤 정규반 커리큘럼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은 15명. 그죠? 중학교 2학년은 20명, 중학교 3학년은 25명, 고등학교 1학년은 30명, 이런 식으로 그거 넘지 않을 거고, 특강 때만 조금, 인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대형 단과 이런 수업은 아예 사실 수용 자체가 불가하고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학원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일단, 신문쌤도 고1, 고2 수업하시나는데, 이게 제가, 일단 계획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은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은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랑 요거를 아직 조율을 못 해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도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싫어하고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거 좀 싫어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고3을 또 오래 해서 고3 집중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제가 조금 위화감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내년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낮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의 목소리나 톤이 궁금해서요. 네, 그렇죠. 이번 다음 설명회 때는 꼭 전체 총출동하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좀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거는 아까 전화번호 있었거든요. 전화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 주시는데 지금 전화하시면 지금 통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 두시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 부원장님께서 일단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부원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운 거는 선생님도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많이 문의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중간에 좀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는데 저도 정말 좀 당황스럽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